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돌입니다. 이번에는 객체 지향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리라기보다는 객체 지향이 도대체 뭔가? 이제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이제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이면 아마 보통 수업을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3편 정도로 나눠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코드 한 줄 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객체 지향 관련 수업을 들었더라면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고, 아직 수업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이 도대체 뭐냐? 객체라는 개념을 프로그래밍에 적용시킨 거예요. 객체라는 것을. 객체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객체예요. 그래서 뭐 이런 차키로 보이나? 차키, 아니면 이런 물병, 물병이 아니라 컵, 아니면 제가 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또 다 객체인 거예요. 다 하나하나의 객체. 그리고 여러분이 게임 하실 때 만나게 되는 몬스터 한 개가 다 객체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의자도 객체가 될 수 있고요. 뭐 이런 스마트워치도 하나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프로그래밍에 적용시킨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필요한가? 결국에는 돈을 적게 들여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재사용성, 유지보수성이 좋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을 적게 넣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래밍적 사고로 접근을 하면 조금 어려워요. 객체 지향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물건 찍어내는 것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사용되는 객체, 재사용되는 것들을 객체라는 걸로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찍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자동차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동차, 뭐 아반떼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반떼라는 거를 현대가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다 마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객체로 쓸 수 있는 걸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제품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공장에서 계속 찍어내잖아요. 찍어내죠. 이게 객체 지향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아마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거, 붕어빵, 빵틀 이야기 제일 많이 하실까요? 너무 많이 써서 좀 재미가 없는데, 붕어빵 빵틀을 해서 계속 붕어빵을 찍어내는 게 객체 지향 개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대량 생산되는 모든 물건이 다 객체 지향이죠. 이런 아이패드, 잘 안 보이네? 아이패드 같은 것들도 제일 처음에 분명히 설계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얘를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뭐 10만 개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이게 객체 지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객체 지향에는 객체라는 게 뭔지, 클래스가 뭔지, 캡슐화, 상속, 다형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객체란 클래스를 다룰 거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캡슐화, 상속, 다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객체는 뭐냐? 이게 이제 정보처리 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객체는 데이터랑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묶어놓은, 그러니까 데이터랑 함수를 묶어놓는 걸 캡슐화라고 해요.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객체는 데이터 더하기 함수라는 뜻이죠. 데이터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 함수는 뭐예요?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붕어빵 틀 이야기해 봅시다. 붕어빵 틀에서 찍어낸 붕어빵은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10개 찍어냈어요. 그러면 객체는 10개가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아이패드 공장에서 찍어내는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껍데기랑 케이스를 찍어내는 틀이 있을 거고,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조립하는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거기서 찍어낸 하나의 모든 아이패드는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의 또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클래스는 뭐냐면 그 붕어빵 틀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붕어빵 틀은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이 찍혀져 나오는 붕어빵의 모양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아이패드를 찍어내는 판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고요. 얘가 찍혀져 나오는 아이패드를 하나의 객체라고 한다. 붕어빵을 찍어내는 거를 클래스라고 하고, 찍어져 나온 붕어빵을 객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갤럭시 20 폰을 생각해 봅시다. 갤럭시 20 폰이라는 틀, 그 개념, 갤럭시에서 우리가 말하는 스펙,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은 클래스가 되고요. 각각의 생산된 갤럭시 20은 하나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기 좀 힘들어서 오늘은 화이트보드를 좀 쓰겠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거 쓰는 거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어서 좀 써볼게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클래스라는 거, 클래스, 그 다음에 객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클래스는 빵틀이라고 했죠. 빵틀. 그 다음에 찍어져 나오는 거는 붕어빵. 이게 객체가 되는 거예요. 색깔이 별로 안 이쁜데. 그러면 클래스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예로 들 만한 게 아까 갤럭시 20, 원래 S20인데 제가 S20 하니까 자막 넣기가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갤럭시 20이라고 할게요. 미리 정의해놓은, 갤럭시 20에 정의해놓은 거 뭐 있잖아요. 성능 같은 거. 얘의 그 CPU, APU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엑시노트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메모리 얼마죠? 12기가? 12기가. 용량은 뭐 256기가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퐁퐁퐁 찍어낸 갤럭시 20 이런 것들이 10만 개쯤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를 찍어내는 거는 클래스고, 이걸 가지고 찍은 게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예시를 들으면 좀 헷갈리는데, 자,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몬스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몬스터를 10개 만들어야 돼요. 10마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객체 장을 쓰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몬스터 1의 HP를 변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몬스터 2의 HP도 만들어야 되고, 몬스터 3의 HP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10번까지 만들어야 되죠. HP. 이렇게 변수 다, 뭐 보통 인트형이겠지. 인트.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HP만 있나요? 아니죠. 뭐 있어요? 또 몬스터 1의 공격력, 어택, 공격력이 있어야 되고, 몬스터 2의 공격력도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몬스터 10의 어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10개를 만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 좀 프로그래밍을 좀 하신 분들은 배열로 만들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배열도 우리가 몬스터가 게임에 10마리만 나오지 않잖아요.
몬스터가 뭐 어떤 게임은 100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게임은 1000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만든다? 어려워요. 변수로. 예를 들어 롤 이야기해 봅시다. 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롤 할 때 우리가 미니언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 판 할 때 미니언 몇 마리 나올까?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최소 수백 마리는 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계속 변수를 미리 선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객체 지향이에요. 객체 지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아까 객체 지향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데이터와 기능 함수라고 되어 있었죠. 네,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변수와 기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미리 이제 지금 제가 만드는 건 클래스예요. 클래스 몬스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이 클래스는 데이터랑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데이터는 뭐냐면 이 몬스터의 HP, 공격력 두 가지를 변수로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기능, 얘의 기능은 어택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이게 이제 클래스예요. 이거는 미리 정의를 해두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HP랑 공격력, 그 다음에 공격한다, 이동한다는 모든 몬스터가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객체를 찍어내요. 객체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몬1이라는 걸 찍어내고 몬2라는 걸 찍어내고 몬3라는 걸 찍어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몬1이라는 걸 만들고 몬2라는 걸 만들고 몬3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몬 1, 2, 3는 우리가 그냥 객체만 찍어냈을 뿐인데 몬1은 이렇게 점 찍으면 나와요. 이미 HP라는 변수도 가지고 있고 몬1.ATT 공격력이라는 개념도 변수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몬1.어택이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move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클래스에서 정의해 놓은 것들을 계속 이용해서 여러 개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붕어빵 툴로 뭐 10만 개까지 찍어낼 수 있잖아. 다 똑같이 생긴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이 데이터와 기능을 클래스라는 것에 미리 정의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얘를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시로 몬스터 1, 2, 3 했지만 여러분이 찍어낼 때 이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내진 게 객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몬스터 1은 슬라임이라고 칠게요. 몬스터 1은 슬라임이에요. 몬스터 1의 HP는 10이에요. 슬라임이니까 약하지. 몬스터 1의 공격력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몬스터 2는 HP가 몬스터 2는 뭐하지? 슬라임 다음에 센 게 뭐 있을까? 뭐 보스라고 칩시다. 보스 HP가 1000이라고 칩시다. 1000. 그 다음에 몬스터 2의 공격력은 200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객체는 서로 다른 데이터, 서로 다른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까 제가 이런 아이패드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아이패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 데이터나 기능은 다 똑같아요. 모든 아이패드는 똑같은 그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패드에 속성이 뭐 있을까요? 데이터가 뭐 있을까요? 여기에 하드웨어적인 성능들, CPU, 메모리, 용량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되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예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알람을 사용자한테 보내줄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클래스에서 그걸 정의해 놓은 거고 찍어져 나온 이 아이패드는 각각의 아이패드는 서로 다른 정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12G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는 제가 12기가 중에 10기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는 똑같은 모델인데 걔는 4기가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에 설치된 앱이랑 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에 설치된 앱의 내용은 분명히 다르겠죠. 시작은 똑같은 아이패드에서 시작됐지만 사용자가 쓸 때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클래스와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객체는 특징이 서로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시리얼 넘버로 구분된다.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서로 다른, 그러니까 몬스터 1과 몬스터 2는 똑같은 클래스에서 생성된 거지만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식별 가능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태는 계속 변한다. 그죠? 몬스터 1의 HP는 10이고 몬스터 2의 HP는 1000이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HP랑 어택에 대한 저장소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개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이 클래스를 계속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클래스, 이 몬스터라는 클래스로 몬스터를 1000개, 10,000개까지 찍어낼 수 있는 거지. 이제 들어가는 속성은 따로 정의해 줘야겠지만. 이것들을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객체들 있잖아요. 이 몬스터 1, 몬스터 2, 몬스터 3 이런 애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좀 멋있는 말로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생성된 애들을 다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이 판에서, 이 틀에서 얘를 찍어내는 작업을 우리는 인스턴스화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빵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는 작업을 인스턴스화 한다는 거고, 찍어져 나온 붕어빵, 찍어져 나온 몬스터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몬스터 1, 몬스터 2, 몬스터 3는 클래스 몬스터의 인스턴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몬스터 1, 2, 3 전부 다 똑같은 내부 구조를 가졌잖아요. 똑같은 데이터 형태, 똑같은 기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몬스터의 인스턴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제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클래스가 뭔지, 객체가 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객체 지향이라는 게 학부 강의로 한 학기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굉장히 함축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걸 코드로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는 여러분이 객체 지향을 배울 때 아니면 이미 배웠으면 나중에 코딩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때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클래스가 뭔지, 객체가 뭔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 캡슐화, 그 다음에 다형성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